지난달 5월 10일에 의정부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행사에 기념 콘서트니까 가수들을 초청했는데 6개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뭐 개인, 뭐 그룹 이렇게 해서 6개 팀을 초청했는데 행사하는 당일에 4팀이 불참 통보를 하고 2팀만 참가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날 당일에 어떤 가수는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막 이제 노래 부르려고 막 그 리허설 한다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사퇴 발표를 하고 노래 못 부르겠다고 끝나고 두 가수 한 사람 한 팀 두 팀이나 그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인순이 씨 있죠? 인순이 씨하고 또 어떤 이제 그룹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위약금 이제 다 물어주고 손해 보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느냐? 이 좌파들이 미군 콘서트 한다고, 미군들을 위한 콘서트 한다고, 미선이 효순이를 죽인 미군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고. 얼마나 악성 댓글을 하고, 뭐 전화를 하고, 막 그냥 그 가수들이 소속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난리를 쳐대고, 막 협박을 해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견뎌서 6팀 중에 4팀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 불상사, 참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요. 민주당 출신인 안병용 의정부 시장, 이 의정부 시장이 주최해가지고 그걸 콘서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출신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다 혀를 찰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안병용 시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 이사단은 6.25 전쟁 때 유엔군 승리에 토대를 놓은 지평리 전투에 참여해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6.25 때부터 참전한 아주 우리나라의 생명의 은인인 그런 부대입니다. 그때 지평리 전투, 이 지평리 전투는 아주 유명한 전투고 많은 미군이 희생을 당한 전투죠. 거기에 몇 명의 미군이 희생을 당했냐 하면 7,094명이 전사했습니다. 7,094명. 엄청나게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실종된 미군도 186명이고 아직 그 유해도 못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 의정부에 무려 52년 동안 주둔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헌신했다. 내년 평택 이전을 앞두고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으려고 준비했는데 파행돼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안 시장이 말했습니다. 사전 홍보된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드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반미 세력이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악성 댓글 공격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겁박을 받았으면 거액의 위약금까지 감수하며 포기했겠는가? 진짜 얼마나 겁박을 받았으면 거액 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물어주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그만둘 정도로 얼마나 그거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쳐댔으면 그 노래 부르고 나오면 더 난리를 쳐댈 것 뻔한 자리고 앞으로 가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 뻔한 사실인데 노래 못 부르게. 응? 안 시장이 말했습니다. 분심은 강물에 씻고 분노는 강물에 씻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옛 우리 속담이죠. 분노는 강물에 씻어버려서 흘러버려라.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분노를 강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놓고 계속 끄집어내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그걸 지금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도 울어먹고 있고 미국의 은혜는 강물에 다 떠나버렸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7,094명이 전사하고 186명이 아직 그 유해도 찾지 못하는 실종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더니까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오히려 미군을 미워하고 미군 돌아가라고 그러고 미군을 뭐 마치 원수대하듯 하는 이런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리허설 이제 하다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악성대결이 폭주한다 그러면서 노래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습니다. 참 불쌍한 출신이죠. 흑인 병사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도 알고 청중들의 기대도 알지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사과하고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미군이 철수할 뻔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짜 공약을 실천하려고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군 철수를 막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 김진 중앙일보 전 주필이죠. 김진 주필이 그걸 밝혔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이라고 합니다. 싱글러브 소장.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했죠. 이 싱글러브 소장이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만 해도 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미군의 전력에 의지해서 북한을 막고 있을 때 미군의 전력이 빠져나가면 당장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 절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또다시 물어보대요. 진짜 저 참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자세히 설명했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군 철수하면 당장 북한이 밀고 내려오고 남한 적화되고 미국의 이익이 이제 없어지고 일본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러면 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 미군 철수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은 내 정책에 반대를 했으니까 옷을 벗어야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내가 옷 벗더라도 미군 철수하지 마. 그렇게 해서 싱글러브 소장은 그만 강제 전역을 당했고 미군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 이 싱글러브 소장 아직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이제 그 공로 무슨 펜가 그런 거 이렇게 상을 이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마다 다 도와주냐, 군대를 파악하냐,
우리 돈 다 내려가지고 그 우리 군인들 희생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래 사드도 갖다 놓지 못하게 하고 응? 우리 미군은 전장나무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인데 응? 그리고 반미운동 자꾸 하고 또 이번에 2사단 미군 그 콘서트 회방 놓고 그 다 보고 될 텐데 그럼 우리 보고 가라는 얘기 아니야. 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미군 철수하지. 응? 미군 철수하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 대통령 입에 그런 말이 나오면요 이제 그걸 막으려면 진짜로 뭐 싹싹 빌거나 엄청난 희생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돈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 많이 낼 테니까 제발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일본이 응? 미군 주둔 비용 우리 배로 줄 수도 있으니까 제발 미군 떠나지 말라고 일본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판이죠. 이렇게 미국의 심사를 긁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뭐 이건 갈 테면 가세요. 우리는 자주국방하죠. 이미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에게 먹힐지 모르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수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무기는 거기에 겜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군의 무기로 그걸 막고 있는데 밀고 내려오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군인도 북한이 우리보다 배나 더 많은데요. 120만이고 우리는 60만 명인데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위태롭습니다. 더럽습니다. 마이클 불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의 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민심이 야수처럼 돌변하면 정부나 사법기관도 눈치를 본다. 이거 한국에서는요, 국민이 분노한 신이라서 국민이 야수처럼 돌변하면 뭐 사법기관도 눈치 보고 정부도 눈치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 하는 거 보십시오. 특히 선진국에서 시위하는 거 보세요. 그냥 피켓 들고 왔다 갔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 난리치고 자기들 요거 들어줄 때까지 난리치고 계속 또 난리치고 촛불 들고 밤새도록 난리치고 청와대까지 몰려가서 난리치고 헌법재판소 몰려가서 난리치고 국회 몰려가서 난리치고 분노한 신이죠. 야수죠. 야수. 그래서 그때 마이클 불린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해도 나는 탄핵될 것으로 본다. 민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결백한 증거가 나와도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하라고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그 너무 센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때문에 태극기 시위가 이렇게 많이 일어섰으니까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오산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대규모 군중 집회로 쟁취됐다. 그렇습니다. 4.19 혁명, 4.19 이게 민주주의를 해서 쟁취해서 이 피가 흐르고 이 사상이 흘러가지고 뗐으면 된다는 특히 좌파들이 그걸 완전히 체득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떼쓰듯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지폐를 택한다. 지폐해가지고 떼쓰면 준다.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광우병 때 막 그냥 거짓말로 막 선동해가지고 떼쓰니까 이명박 정부가 무너질 뻔했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 집회가 소통의 수단이지 막강한 힘을 행사해서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민심에 따라가면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뭐 간이 데모해가지고 다 하면요, 힘없는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노래 못 부르는 거, 이사단에 가서 노래, 힘없는 소수니까 노래 못 부르래. 그냥 암소리 못하고 노래 안 부르잖아요. 못 부르잖아요. 소수가 그냥 피해를 당합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란 헌법에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상징적으로 주권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 국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와 임명 공직자들 공정한 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돼야 이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정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죠. 인민 독재죠. 그래서 뭐 법이고 뭐고 뭐 인민 재판하면 다 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북한 인민 민주주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촛불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계속하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가? 현재로서는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일 것입니다. 뭐 다른 데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습니까? 바른정당에 희망이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제대로 뽑혀져서 한번 이 자유한국당을 대수술을 하고 대개혁을 일으켜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 것, 이것밖에는 현재는 희망이 없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밖에 없습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까지 역대 어떤 보수 정치인보다도 더 명확한 보수 이념으로 무장된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사람이, 확실한 보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리고 과거에 그 깡패들을 소탕한 이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 되면, 당대표가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개조하고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고 보수파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다른데, 현재 뭐 마크롱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마크롱은 다음 문제고 현재는 홍준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왜 자꾸 홍준표 하냐고 저보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하는 애국 동지들이 있는데 대안이 없어 그래요. 대안이요. 저보고 홍준표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럼 마크롱 같은 사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에 이 마크롱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한번 지지해보자.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마크롱이네. 그럼 제가 홍준표 후보 안 하고 막 그 사람 할게요. 근데 그건 대안도 안 제시하고 왜 홍준표 하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현명한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또 뭐 저에게 저는 그분이 전혀 대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자꾸 그분을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인물이 아닌데, 도저히 인물이 아닌데, 내세워 봐야 그건 안 되는데, 그 대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믿는 대로 그냥 소신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홍준표다.
마크롱 같은 사람 다음에 나오면 그때 이제 홍준표를 그 사람으로 바꾸더라도 지금은 홍준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리허설 이제 하다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악성 댓글이 폭주한다 그러면서 노래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습니다. 참 불쌍한 출신이죠. 흑인 병사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도 알고 청중들의 기대도 알지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사과하고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미군이 철수할 뻔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짜 공약을 실천하려고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군 철수를 막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 김진 중앙일보 전 주필이죠. 김진 주필이 그걸 밝혔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이라고 합니다. 싱글러브 소장.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했죠. 이 싱글러브 소장이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만 해도 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미군의 전력에 의지해서 북한을 막고 있을 때 미군의 전력이 빠져나가면 당장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 절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또다시 물어보대요. 진짜 저 참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자세히 설명했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군 철수하면 당장 북한이 밀고 내려오고 남한 적화되고 미국의 이익이 이제 없어지고 일본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러면 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 미군 철수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은 내 정책에 반대를 했으니까 옷을 벗어야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내가 옷 벗더라도 미군 철수하지 마. 그렇게 해서 싱글러브 소장은 그만 강제 전역을 당했고 미군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 이 싱글러브 소장 아직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이제 그 공로 무슨 펜가 그런 거 이렇게 상을 이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난달 5월 10일에 의정부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행사에 기념 콘서트니까 가수들을 초청했는데 6개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개인, 그룹 이렇게 해서 6개 팀을 초청했는데 행사하는 당일에 4팀이 불참 통보를 하고 2팀만 참가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날 당일에 어떤 가수는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막 이제 노래 부르려고 막 그 리허설 한다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사퇴 발표를 하고 노래 못 부르겠다고 끝나고 두 가수 한 사람 한 팀 두 팀이나 그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인순이 씨 있죠? 인순이 씨하고 또 어떤 이제 그룹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위약금 이제 다 물어주고 손해 보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느냐? 이 좌파들이 미군 콘서트 한다고, 미군들을 위한 콘서트 한다고, 미선이 효순이를 죽인 미군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고. 얼마나 악성 댓글을 하고, 뭐 전화를 하고, 막 그냥 그 가수들이 소속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난리를 쳐대고, 막 협박을 해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견뎌서 6팀 중에 4팀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 불상사, 참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요. 민주당 출신인 안병용 의정부 시장, 이 의정부 시장이 주최해가지고 그걸 콘서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출신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다 혀를 찰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빚어졌습니다. 안병용 시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 이사단은 6.25 전쟁 때 유엔군 승리에 토대를 놓은 지평리 전투에 참여해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6.25 때부터 참전한 아주 우리나라의 생명의 은인인 그런 부대입니다. 그때 지평리 전투, 이 지평리 전투는 아주 유명한 전투고 많은 미군이 희생을 당한 전투죠. 거기에 몇 명의 미군이 희생을 당했냐 하면 7,094명이 전사했습니다. 7,094명. 엄청나게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실종된 미군도 186명이고 아직 그 유해도 못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 의정부에 무려 52년 동안 주둔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헌신했다. 내년 평택 이전을 앞두고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으려고 준비했는데 파행돼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안 시장이 말했습니다. 사전 홍보된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드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반미 세력이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악성 댓글 공격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겁박을 받았으면 거액의 위약금까지 감수하며 포기했겠는가? 진짜 얼마나 겁박을 받았으면 거액 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물어주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그만둘 정도로 얼마나 그거 몰려가가지고 난리 쳐댔으면 그 노래 부르고 나오면 더 난리 쳐댈 것 뻔한 자리고 앞으로 가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 뻔한 사실인데 노래 못 부르게. 응? 안 시장이 말했습니다. 분심은 강물에 씻고 분노는 강물에 씻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옛 우리 속담이죠. 분노는 강물에 씻어버려서 흘러버려라.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들은 분노를 강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놓고 계속 끄집어내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그걸 지금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도 울어먹고 있고 미국의 은혜는 강물에 다 떠나버렸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7,094명이 전사하고 186명이 아직 그 유해도 찾지 못하는 실종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으니까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오히려 미군을 미워하고 미군 돌아가라고 그러고 미군을
뭐 마치 원수대하듯 하는 이런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